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한 10줄 명언처럼 상당히 깁니다. 아무튼 제가 한 줄 명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좀 길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 속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그리고 스스로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문득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처럼 정말 내 안에 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 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오늘 이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했던 이 한 줄 명언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때 고향 지축 B1블럭 입주 지정 기간을 갖다가 제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일단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저에게 좀 연락을 좀 달라고 했더니 확인해 보니까 입주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말부터 6월 28일 60일간 지축 B1 블럭 입주를 갖다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고향 지축 B1 블럭 그동안에 공사 중단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입주하게 되면 또 지축에 24년 새로운 아파트가 또 입주를 한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입주하시는 분들 입주 준비 잘 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장항지구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하고 내년에 고양시 입주하는 아파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는 고향 지축 B1과 원당역 롯데캐슬 그리고 이제 데이앤뷰가 2024년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사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감사 스마일이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일산 나치판에서 이런 그림을 갖다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나는 수도권에 산다. 경기 북도가 되면 나는 북한 접경지에 산다. 그리고 서울 고향 메가시티가 되면 나는 서울에 산다. 라고 이제 이런 글을 해주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메가시티, 서울 고향 메가시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고향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맞춤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리고 조댓구알이라고 이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아침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메가시티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먼저 방송 전에 이 메가시티 서울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특례시의 그런 입장도 상당히 좋지만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메가시티 서울, 고양시가 서울 편입되는 것을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 이경환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합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 고양시 서울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라든지 재건축이 빨라진다라는 또 이런 기사를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님께서 주최를 했던 메가시티 서울 설명회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이동환 고양시장님과 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경태 의원님께서 고양시는 아직 멀었다라는 이런 결론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1일 일산 동부청에서 열린 메가시티 서울 설명회가 이제 시작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 서울 편입 관련해가지고 이제부터 스타트다라는 말씀을 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님께서 21일 메가시티 서울이 되면 교통 인프라는 물론 고양시 이슈인 재건축도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난 메가시티 서울 설명회에서 고양시가 서울 편입을 원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더 강력하고 더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라는 이 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는 또 일각에서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뭐 야당의 수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초강력 메가시티를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공약을 또 지키지 않는 건 또 사기고 쇼라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도 국민의힘에서는 책임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이게 총선 이슈 때문에 이런 메가시티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김포라든지 기타 구리라든지 하남시에 있는 미래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시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16일에 김포 및 서울을 통합하기 위한 일명 뉴시티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경기도 김포시의 행정편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현행 김포시에서 누리는 권한과 혜택이 서울시 편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가지고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규정을 2030년도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 이런 법안들까지 또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메가시티가 단순히 내년 4월 총선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이번 설명회를 주최한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님께서는 수조원을 들여가지고 세종신도시와 나주혁신도시 등을 조성했지만 인구가 줄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거짓말이 판명됐다.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또 힘을 실었고요. 다만 이동환 현 고양시장님은 단순히 도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게 아닌 수도권 재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단순히 서울을 김포와 통합하고 편입을 시키는 데 의미를 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력을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도시의 특성, 고양시라는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경쟁력을 살리는 게 수도권 재편이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 또 서울시장님과 또 만나서 이런 것들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고양시는 또 시정연구원에 또 이런 연구를 갖다 맡겼고 또 아직까지 고양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 게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면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정비법과 같은 도시 발전을 막는 규제 해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3중 규제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뭐 그린벨트 시작해서 군사보호구역, 그 다음에 또 이런 또 공장이 또 들어올 수 없는 또 산입법에 또 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그리고 이제 이런 공장들도 원활하게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수도권 정비법부터 일단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연구단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관련해가지고 메가시티 서울 관련해서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게 더 타당한지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장님께서는 김포시장도 구리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고양시는 멀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속도를 내려면 특별법 법률에 해당 도시들이 담겨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 이동환 시장님은 약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마음이 되어서 서울 편입이 가능해진다라고 시민들의 동료를 갖다가 주장을 했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감사스마일도 물론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지난 21일 메가시티 서울 설명회가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감사스마일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아시아 경제에 수원보다 못한 경기도 인지도 허만섭 강릉 원주대 교수님께서 이런 칼럼을 기고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경기도와 수원시 중에서 어느 쪽이 국제적으로 더 알려져 있을까? 구글에서 영어로 경기와 경기도로는 각각 1,700만 개, 214만 개 콘텐츠가 검색되는데 수원으로는 2,120만 개로 경기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은 5억 5,100만 개입니다. 국제적 인지도에서 서울이 경기도와 수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경기 북도로 분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특히 저는 이 관련해가지고 인지도를 이야기를 했을 때 감사스마일이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고양시에 산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덕양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양시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일산보다 못한 고양시 인지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보다 못한 경기도 인지도라고 이야기를 여기에 있는 논단에 있는 칼럼을 빗댄다고 하면 고양시보다 못한 아니 일산보다 못한 고양시 인지도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번에 이제 물론 경기 북도로 가야 되는지 뭐 서울로 편입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저는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게 국가 경쟁력 또 도시 경쟁력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수원과 용인, 화성은 아시아의 또 실리콘밸리가 될 수가 있고 김포하고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한강 르네상스를 갖다가 완성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서해안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고 또 이 반대에 또 비난과 혐오의 감정은 없었고 여당 지지율이 오른 게 그 정황입니다. 경기도 분도를 중단하고 지방 살리기 방향으로 행정구역 개조를 논의한다고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값진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또 칼럼을 보면서 일단은 경기 북도로 고양시가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가시티가 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현재 서울시하고 서울시의 인구는 가면 갈수록 좀 줄어들 거고요. 북한 접경지에 경기 북도가 돼서 행정만 더 늘어나는 것보다 사실 일자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통 편리가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서울로 편입을 갖다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땅집고의 기사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석영 기자님 기사인데요. 철도는 받고 싶고 특례시는 놓치기 싫고 고양시 서울 편입 딜레마다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양시가 특례시가 돼서 특례시의 지위에 맞춰가지고 가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례시보다 더 좋은 서울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받게 될 그런 혜택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재편 논의는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동환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시민 의견을 지금부터라도 수렴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감사스마일이 또 이야기를 드리고요.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김포가 서울 편입을 주장한 가운데 경기도 북부 도시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 10일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식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리라든지 하남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사실 어렵다. 그 이유는 고양시가 지금 현재 특례시의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경기도로부터 행정과 재정 등의 13개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앞으로 이 특례시로 가는 것보다 메가시티 서울로 가게 됐을 때가 훨씬 더 저는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 삶의 질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저는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추후 서울이 되게 되면 과밀 문제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그런 기피시설이 고양시로 오게 될까 봐서 그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고양시는 그런 기피시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포에서 서울 편입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 김포보다 고양이 서울에 더 가깝고 또 서울로 또 출퇴근하는 부분이라든지 역사, 생활권 모두 위에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를 품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서울 생활권이 지자체입니다. 또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게 되면 통분 및 통학하는 집계 결과를 살펴봤을 때 고양시가 단연 1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김포시의 편입 근거로 내세우는 서울 편입 역사랑 통근 비율에 봐서 김포보다 앞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런 또 은평 및 은평구라든지 수색뉴턴을 거느린 은평구는 또 과거에 고양군이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 경기 고양군에서 또 서울로 편입시켰고 강서구 양천구 일대 같은 경우에도 이보다 늦은 63년에 서울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현재 고양시의 남측과 동측 경계는 모두 서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울과 고양시의 그런 지리적인 입지적인 이런 경계 지역에 있는 덕양구의 덕은, 향동, 지축 또 이런 지구에서는 도보로 10분 정도만 걸으면 서울에 도착하기 때문에 굳이 서울로 편입 안 할 이유가 없다. 그전에는 고양시가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그리고 또 과밀 억제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직장이라든지 공장도 하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교통편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 직장이 직주 근접이 또 가능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런 시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출퇴근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감자 스마일도 오늘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지난 1일 경기도가 발표했던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나오는 고양 은평선 예상 노선도인데, 고양시청이 종점부가 아니라 더 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이 되게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서울이 되게 되면 지하철도 직결화가 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필요 없이 지하철 넣기도 쉬워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혼잡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원활해진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가 서울 편입을 택한 후에 서울시가 오랜 축제인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운다고 하면 신분당선 연장한 3단계, 즉 다시 말해서 용산에서 고양 아니면 파주 간 이런 철도 논의도 본격화될 수가 있고요. 또 서울 편입 시에 고양시가 철도 노선을 위해서 부담할 자금도 줄어듭니다. 관련법에 따르게 되면 광역철도 건설 개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국가와 지자체가 7대3으로 내는데, 서울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85%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하면 이 신분당선 연장한 3단계, 용산에서 삼송, 더 나가서 이제 금천까지도, 파주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더 나가서 또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일산, 신도시 등의 지하철 확충을 막는 혼잡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더 나가서 3호선이 구파발 종점이 되는 게 아니라 대화행 그리고 운정행, 파주행 종점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제가 지난 화요일에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돌아오는데 구파발에서 내렸습니다. 구파발에 내려서 10분을 또 기다렸는데, 많은 고양 시민들이 정말 구파발에서 내려서 지하철 3호선을 환승하는 것을 보면서 감자 스마일은 좀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저도 기다리는 시간이 짠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3호선 구파발행 종점을 갖다가 에서 내려서 대화행을 갖다가 환승하는 것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지금 3호선이 구파발에 끝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권한을 갖다가 반납을 갖다 하는데, 서울 편입을 갖다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특례시의 이런 권한들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이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모든 것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하나를 갖다가 내가 얻으면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 하나를 갖다가 잡는 게 더 현명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물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동환 시장님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편입을 갖다 하는 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를 갖다가 연구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의견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단기적으로는 아니야 중장기적으로 일단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돼서 나오겠지만, 저는 내년 4월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양시의 그런 포지션에서 더 많은 것들을 서울로 편입되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해보는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드립니다. 또 이러한 점에서 특례시를 목표로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가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93만입니다. 곧 100만이 넘어가는데, 감사 스마일은 인구가 많은 도시보다는 내실 있는 도시, 그리고 인구가 많아가지고 직장이 없는 도시보다는, 베드타운으로 남아있는 도시보다는 인구는 적지만 직장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충되는 그런 고양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울 편입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찬반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북도가 된다라고 하면 경기 북도에 있는 경기 북도에서 고양시가 최고 으뜸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용의 머리보다는,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더 낫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은 경기도의 변두리보다는 차라리 서울 변두리가 더 낫지 않겠나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들 보면서, 물론 시민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이 또 제 생각과 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서울로 고양시가 편입이 돼서 서울 메가시티의 일조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징기스칸의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아침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 경기 북도보다는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당장 내일 당장 내년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 북도보다는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 방향으로 해 나간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덕양구만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게 어떻고 일산과 나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데 저는 고양시 전체가 다 서울로 편입이 돼야지 그 모양이라든지 더 나가서 그런 파급 효과도 더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더 나가서 지금 김포도 서울로 지금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지도를 봤을 때 김포하고 고양이 같이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김포 관련해서 김포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소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감사스마일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게 되면 고양시의 메가시티,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고, 또 내년 4월 국회의원이 4분이 지금 고양시에서 나올 건데 이런 메가시티 서울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저는 또 당선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제 소신껏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감사스마일은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의 그런 고양 시민들만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특례시보다는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오늘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